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법령조에 속한 6내외 입처 그리고 칠각지의 두 개 소분류 경 독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시 23분 되었습니다. 자, 대념적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독송하는 순서는 좀 별개로 호흡 수행부터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처음에 사념조의 위상, 그 가치가 무엇냐, 그리고 사념조의 정형 구문을 통해서 사념조의 그 근본을 통째로 알아보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신념조를 구성하는 첫 번째 소분류인 호흡에 들어가서 호흡을 준비하는 과정,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찾고 자리를 찾고 마음이 몸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자세를 분명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사띠를 준비한다. 사띠를 준비한다라는 게 무엇냐? 이제 안으로 눈 뜨는 것이다. 안으로 이 소분류 대상에 대해서 눈 뜨는 것이다. 그래서 사띠가 준비되면, 생겨나면 사띠가 호흡을 붙잡은 상태에서 오직 사띠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네, 이렇게 준비 과정을 마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호흡은 입출신령경의 경우로 보면 16단계로 상세히 설명돼서 여실지경까지를 설하죠. 그런데 대념적용에서는 그 중에 앞에 처음 4단계 신념조에 속한 부분만 제시를 하고 후렴으로 깨달음의 길을 설명한다. 네, 깨달음의 길은 사념조로 호흡의 16단계 사념조로 여실지견하고 이어서 사념조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마음의 장애가 다 밀려나고 칠각지가 충만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칠각지가 충만하는 독성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닫는 이 전체 범위를 이제 후렴이 말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어저께 후렴 가운데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물거나 밖에 머물거나 안팎에 머문다. 이 부분까지 설명했죠. 사실은 이제 이 후렴이 구조적인 특성이 뭔가요? 또는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7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거나를 7번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7번의 반복이 무엇냐라고 하면, 처음에 3가지가 몸을 이어보면서, 네, 신념조 수행이니까 당연히 까에 까야누파시 위아라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 몸을 이어보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호흡이라는 이 첫 번째 소분류, 호흡이라는 몸을 이어보는 가운데에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깨닫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3단계는 몸을 이어본다라고 하는 이 기본, 신념처 수행이다. 호흡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상태에서 안에 머물거나 밖에 머물거나 안팎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에 3번의 또는 이거든요. 어저께 이 부분 잘 설명했죠. 1차 인식과 2차 인식, 공동주관인 욕탐과 상해 문제. 욕탐이
그러니까 욕탐,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육외입처라는 대상을 왜곡하면 니미따라고 불린다. 그리고 2차 인식에서는 식이 수를 상이라는 공동주관과 함께 인식하는데 거기서 무명과 탐을 만들어서 심이 되는, 이렇게 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대상인 수를 찌따사 니미따 라고 한다. 역시 상이라는 공동주관 때문에 무명 그리고 탐이라고 하는 왜곡된 알물 만들어서 심으로 전개되는, 이제 요런 부분 1차 인식과 2차 인식, 공동주관인 욕탐과 공동주관인 상, 그것 때문에 왜곡되는 상태 니미따, 찌따사 니미따, 요런 관계를 보고 1차 인식 외입처 니미따를 대상으로 하는 요 자리는 바퀴다. 2차 인식 찌따사 니미따 수를 대상으로 하는 요 자리는 아니다 해서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문다.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상과 수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밖에 머문다.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욕탐과 외입처의 과정, 요기를 지켜보고 있다. 안을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물거나 몸을 이어보면서 밖에 머물거나 그리고 안 밖에 머물거나. 자, 어저께 제가 그 안팎에 머문다라는 요 개념을 우리 그동안 설명에서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보았다라고 해야겠죠. 그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4단계의 삼매수행 보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한 삼매수행 해서 토대가 되는 올라가는, 그런가 하면 이제 올라가는 수행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는 수행으로 나아갈 때, 여기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죠. 이 법을 드러나게 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을 이제 지화견으로 이끄는, 벗어남의 영역으로 이끄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럴 때 이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경은 어떻게 말해요? 광명상에 자거히 한다. 그리고 낮의 상을 확고히 한다. 자거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요? 1차 인식이잖아요. 그러면 1차 인식의 광명상을 자거히 한다는 건 뭐죠?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어떤 대상이 광명상이라고 하는 대상일까? 요거 아니죠. 일단 신과 촉의 관계에서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와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데, 이때 관심이 싣고 오는 것이 광명상, 빛의 경향을 싣고 온다. 이런 거죠. 니미따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색성향 미촉법의 니미따는 자리를 잡아주고, 기타 여러 가지, 특히 수행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니미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객관, 대상을 왜곡하는데 어떤 질적 수준으로 왜곡하느냐, 관심이 어떤 탐진치의 상태를 싣고 오느냐, 그것을 말하는 자리를 잡아주는 니미따하고 질적 측면으로 작용하는 니미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광명상을 자거히 한다라는 거, 신과 촉의 관계에서 관심이 광명상을 싣고 와가지고 밝다라고 하는 이 경향으로 비춰준다,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광명상을 작용한다라는 건 어쨌든 밖의 영역이야. 1차 인식.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수행이 진행되니까 뭐니 뭐니 해도 법이 드러나려면 어때요? 드러나 보이려면 뭐 제가 계속 말하지만 눈만 뜬다고 해서 보는 건 아니죠. 빛이 있어야 보잖아요. 빛이 있고 눈을 떠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드러나려면 밝아야 되는 거죠. 밝아야 법이 보이죠. 그거를 밖에서는 광명상 이렇게 표현하고 그 연장선 2차 인식의 자리 안의 영역에서는 그래서 낮의 상을 확립한다 라고 해서 1차 인식과 2차 인식 밖의 과정과 안의 과정을 동시에 포함해가지고 내적인 심에 삼았다.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 요거 네 안팎에 머무는 것이다. 요 부분 어저께 설명드렸어요. 뭐 제일 중요한 그 뭐 요점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면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 후렴이 모두 7개의 또는을 가지고 있는데 그 7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바로 지금 본 몸을 이어보면서 안팎에 머문다는 세 가지. 그래서 삼매를 som시해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을 세 단계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호흡에 머문다.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 호흡에 머문다.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 호흡에 머문다. 어쨌든 호흡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을 붙잡은 상태에서 그 안에 일이 진행된다. 이거 뭔가요? 우리가 컵에 있는 물, 컵 안에 물의 얼굴을 비추려고 하면 컵이 고정돼야 하고 컵 안에 물이 진정돼야 한다. 그래야 보여준다. 컵이 아무리 안에서 물이 진정되고 진정된 물이 얼굴을 비춰주고 그 얼굴을 보고 때를 닦는 이런 일을 한다 해도 컵이 흔들려 버리면 말짱 도루묵 되는 겁니다. 이래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에 머문다라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 안에서 밖에 머무느냐 안에 머무느냐 안팎에 머무느냐. 그래서 법이 드러났다면 역시 호흡에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컵이 흔들리지 않는 이 범주에서 드러나는 법에 대한 이어지는 과정 또 진행이 된다. 자라나는 법을 이어본다. 무너지는 법을 이어난다.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본다 라고 하는 이 관계. 이것도 역시 컵이 흔들리지 않는 호흡에 머무는 이 상태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도 오직 안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한다. 역시 몸이 있는 거예요. 몸에, 호흡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7번의 또는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을 붙잡고 있는 호흡을 대상으로 붙잡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요거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7번의 또는이 모두 이렇게 몸에 머무는 몸의 사띠를 확고히 한 요 상태를 말해준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4번째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5번째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6번째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라나는 법은 무엇이고 무너지는 법은 무엇이길래 그것을 보면서 몸에 머문다 하느냐. 자 앞에 3번의 또는을 통해서 이제 법이 드러났잖아요. 법이 드러났으니까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이 드러나는 법을 관찰해 가지고 여실직연으로 나아가는 요 과정이죠. 뭐 우리가 알죠? 내적인 심의사마타로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법에서 무상을 관찰해서 여실직연으로 나아가는 요 과정이 법의 윗바사나다. 요거를 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사띠 삼빠졌냐 한다. 염정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생겨나고 보면서 보는 가운데 생겨나고 보는 가운데 유지되다가 보는 가운데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사무다야 담마 자라나는 법, 와야 담마 무너지는 법, 사무다야 와야 담마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오온의 뭐 자라남 줄어듦 또는 생겨남 무너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색수상행식이 있다. 이렇게 색수상행식이 자라난다. 이렇게 색수상행식이 줄어든다. 이렇게 대표적인 표현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을 생겨남 무너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자라나고 자라남 줄어듦 생겨남 무너짐 요게 뭐 커다란 구분 없이 함께 쓰이는 듯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함께 해서 자라나고 무너지는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라난다 줄어든다 생겨난다 무너진다 요것을 자라남 무너짐 요렇게도 이제 연결해서 쓰는 거 이제 이 후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라나는 법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죠. 뭐 삶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면 그것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할까? 괴로움을 생겨나서 자라나게 할까? 또 그 괴로움이 어떻게 대응하면 줄어들어서 소멸할까? 이제 요렇게 자라남 줄어듦의 입장에서도 그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좀 다른 관점에서 생겨남과 그러니까 자라남과 무너짐을 보자면 이제 이런 부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라고 하면 뭐 괴로움을 직접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 세 가지 괴로움을 말하죠. 그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 이래가지고 괴롭다라고 하는 현상 자체 아이고 꼬집으면 아프지 아프다는 괴로움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싫은 뭐 요런 성질이 고고성이에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픈 싫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두카따 이렇게 말해요. 괴로움의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괴로움의 성질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행고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상카라 두카따라고 나오거든요. 두카따니까 이제 일단 이건 괴로움의 성질이야. 근데 그 괴로움의 성질이 상카라. 그래서 행의 괴로움의 성질. 행이라는 게 뭔가요? 형성작용이잖아요. 형성되는 어떤 것이 생겨나는 과정과 관련한 괴로움의 성질이에요. 생겨난다라는 건 뭔가요? 무상하다는 의미죠.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가 생겨나는 이런 무상하다라는 것을
행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조건들, 우리가 제어하기 힘든, 내가 다 제어할 수 없는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생겨난다고요. 형성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조건들을 내가 다 제어할 수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거. 이게 뭔가요? 그 불만족이 바로 무상한 것은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카라 두카타 행고성이라는 것은 이런 무상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건데, 조건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데 따르는 불만족이 있다. 요거 행고성 상카라 두카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위파리나마 두카타라고 해서, 두카타 괴로움의 성질인데 위파리나마라는 말이 나와요. 위파리나마 무엇냐? 네, 우리가 여러 경들에서 특히 오온과 관련한, 뭐 꼭경에서도 직접 나오고 오온과 관련해서 말할 때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색수상행식은 없다.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색수상행식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거, 요 변하는 거라는 말이 위파리나마거든요. 그래서 위파리나마 두카타라는 것은 괴로움의 성질인데 변하는 것 때문에, 변한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라는 거죠. 괴로움은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상하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에서 조건이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요것이 상카라 두카타 행고성이라면, 문제는 그렇게 남아 생겨난 이 결과가 조건들이 다양하다, 제어되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조건들의 결합관계이기도 하지만, 제어되지 않으니까 나는 에이고 좀 불만족스럽다 해도 이 몸뚱아리가 요런 상태로라도 유지해주면 좋겠어. 불만족스럽다 해도 그저 20살 30살 요 나이에 몸으로 유지돼주면 좋겠어. 근데 어디 그런가요? 사실은 뭐 우리가 20, 30대에 참 좋은 몸이라 해도 그 몸도 그렇게 만족스러운가요? 어떤 사람은 뭐 장동건처럼 잘생긴 몸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몸이 튼튼한가 아주 건강한 몸을 갖고 있는데, 뭐 운동선수, 뭐 누구는 그러지 못하고, 20살, 30살 이 좋은 최상의 상태를 가지는 몸도 사실은 어떻게 결합돼서 생겨났느냐에서 잘생겼느냐, 건강하냐,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문제로 불만족을 가지죠. 그런데 그래도 또 우리 한평생 놓고 보면 어때요? 에이구 장동건 같이 생기지는 못했더라도, 뭐 운동선수 아무개처럼 멋진 튼튼한 몸을 갖지는 못했더라도, 그 20살 30살 그때의 몸을 내가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바라지요. 뭐 아유 저도 뭐 지금 이 나이 돼서 살아가면서 몸이 20, 30대의 몸을 유지하고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야 하죠. 그러나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다라는데, 조건이 제어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상태도, 불만족스럽다 해도 그만큼의 상태도 유지되지 않는다. 조건들이 해체됨으로 그 상태를 잃는다. 에이구 몸뚱아리가 늙으니, 요새야 뭐 우리 만나면 그 얘기잖아요. 어쩌겠어 늙는 건데. 뭐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데 따르는 괴로움. 괴로움에는 이런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법을 이어본다 라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법의 윗바사나 뭐예요?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요거를 내가 삿띠에서 눈 떠서 드러나는 법에 자라나서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을 눈뜬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자라난다 라고 하는 요 말이 오온의 자라남 이러면 뭐 그대로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요렇게 이제 봐야 하지만, 여기서는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이니까 생겨나는 과정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뭐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라남 줄어듦, 생겨남 무너짐, 자라남 무너짐 요럴 때의 이제 의미의 변화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는 과정, 그 생겨나는 과정을 눈 떠서 지켜보면서, 말하자면 생겨나는 과정의 부족함 때문에 행복, 형성되는 과정의 문제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요런 괴로움의 성질, 요러한 관찰, 그것이 유지되다가 없어지죠.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바로 무너지는 거죠. 그 무너지는 과정을 보는, 이렇게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무너진다,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드러난 법의 관찰에서 생겨나는 과정을 주목해서 이어보는 것. 무너지는 법을 이어본다. 없어져가는 과정, 그 없어짐의 과정을 주목해서 이어본다.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본다. 자라나서 유지되다가 무너지는,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자라나서 유지되다가 무너지는 요런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을 포괄해서 말할 때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요런 과정. 네, 뭐 그게 뭐 그냥 보겠어요?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겨나는 것, 이 생겨남의 불완전성, 행고성, 이렇게 삶은 괴로움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무너진다. 여기서 이건 자라남 줄어든가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자라남 줄어듦에서는 괴로움이 소멸되는 과정이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생겨난 것은 없어지기 마련이다. 괴로움의 소멸이 아니라 생겨난 그 상태의 소멸,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무너짐. 네, 자라나는 법을 이어본다, 무너지는 법을 이어본다,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본다, 요렇게 요 과정을 보면 되겠죠. 근데 또 이제 이거는 재미있는 게, 요 과정이 법의 윗바사나니까 법을 보는 과정이잖아요. 법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념처의 입장에서는 법념처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법념처 수행으로 부처님은 5가지 소불류를 제시하잖아요. 5가지 소불류 뭔가요? 5가지 장애가 있고, 오치온이 있고, 오늘 독송한 6내입처 외입처에서 족쇄를 보는 게 있고, 4번째는 칠각지, 칠각지가 자라나 충만하는 요걸 보는 게 있죠. 그리고 내일부터 독송할 사성제가 있죠. 사성제는 고집, 고멸, 고멸도, 고집과 고멸을 함께 말하죠. 요렇게 보면 이제 법이 드러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 이것을 볼 때 그렇구나,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측면에서 자라남, 무너짐, 자라나고 무너짐,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를 보는 가운데, 거기에서 법념처에 속한 5가지 소불류로 보면 자라나는 것, 상카라 두카타,
행고성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5가지 장애와 오치원, 그리고 내외 입처의 족쇄. 요거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쪽의 측면이구나. 그런데 칠각지는 뭔가요? 괴로움을, 생겨난 괴로움이 소멸하는, 무너지는, 생겨난 괴로움이 요렇게 없어진다 하는 그 과정. 칠각지라는 것은 그대로 무너짐의 법이다, 요렇게 우리가 대치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사성제는 생겨나서 무너지는 고집과 고멸의 양쪽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후렴의 4, 5, 6번째 또는으로 나타나는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요거는 이렇게 2가지 측면. 괴로움이라는 게 두카두카타, 괴로움의 성질에서 기본적으로 불만족, 아프다, 아이고 아파요, 꼬집으니 아파요라는 구체적 아픔, 요런 성질을 갖는 괴로움, 요런 괴로움의 성질. 상카라 두카타, 괴로움의 성질인데 이것이 형성되는, 생겨나는 과정에서의 불만족, 행고성, 요런 성질. 윗발이나마 두카타, 괴로움의 성질인데 그나마 생겨난 것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데서 생겨나는 괴로움, 그 성질. 요런 괴로움의 3가지 성질의 측면에서 생겨남과 무너짐, 요렇게 접근하는 한 측면. 그리고 법념저의 5가지 소분류 대상이 제시하는 생겨남의 측면에 속한 법들이냐, 무너지는 성질의 현상에 속한 법들이냐, 생겨나고 무너짐의 양측면을 함께 포함하는 그런 법들이냐, 그런 법이냐. 이제 요렇게 2가지 관점에서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나마 적당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7번째 또는은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한다. 자, 요건 뭐죠? 네, 앞에 3번의 또는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터로 법이 드러난 데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3번의 또는을 통해 가지고 법의 윗바사나, 생겨나는 측면과 없어지는 측면과 생겨나고 없어지는 측면을 함께 지시하는 이런 3가지로 법의 윗바사나를 설명하는 또는, 이렇게 하면 이제 법의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드러난 법을 법의 윗바사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실직연하잖아요. 그 여실직연된 상태는 알미 있어. 아는데 어떻게 한다고? 탐진치 없이 알아. 네, 여실직연 깨달음이죠.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지만, 그래서 탐진치 없이 오직 순수한 암만이 있다. 요거 오직 암만이 있다. 그런데 그런 알미 성취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 뭐냐? 눈뜨는 이 사띠가 완성돼야 한다. 사띠가 대상과 완벽하게 밀착되어 가지고 한 틈의 어긋남도 없이, 빈틈없이 눈떠 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경은 빠띠사띠 맞다야, 빠띠사띠라고 해서 보통은 요 빠띠사띠 맞다야를 사띠하고 동일하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에서 보면 사띠하고 빠띠사띠는 다르다. 이렇게 사띠가 완전하게 대상과 밀착된, 완전하게 눈떠서 추호의 어긋남도 없이 보고 있는 것. 말하자면 사띠가 완성된. 달리 말하면 뭐죠? 사띠토대라는 거죠.
사념초의 완성, 사띠의 확립이 완성, 대상에 대해서 100% 눈뜬 상태. 요거를 빠띠사띠, 밀착된 사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심의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에 의해서 여실직연했다 라는 요 상태는 탐진치 없이 순수한 암만이 있는 거야. 그게 되려니까 사띠가 완전하게 눈 떠야 돼. 대상에 완벽하게 밀착돼야 돼. 빠띠사띠 요 표현이죠. 그래서 여실직연하면 그게 사띠의 완성 상태고, 완성된 사띠로서 이어서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의 토대가 되는 요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사띠 토대 이렇게 부르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한 가지를 빼먹었네. 자라나고 무너지는 요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무상 외에도 사실은 이렇게 무상을 이어보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라고 하니 이건 아뜸하니 아니여 라고 이제 무아를 말하게 되잖아요. 경이 무아를 말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와요. 무아상경에서 보면 만약에 아뜸한이라면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거, 권한이 있을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사자가 작은 경에서도 아뜸한이라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러므로 무하다. 그리고 마지막이니까야 148번 66경에서 세 번째로 아뜸한이라면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아야 해. 불생불멸이래야 돼. 그런데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다 이렇게 눈 떠서 살펴보면 생겨나고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무아요. 바로 여기서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요런 관계에서 생겨남도 알려지고 무너짐도 알려진다. 그러므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일체는 무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요것이 형성의 과정, 생겨나는 과정과 변화의 과정, 무너지는 과정, 없어지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법의 윗바사나로서 이렇게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걸 직접 보는 무상의 관찰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찰을 통해서 생겨남도 알려지고 무너짐도 알려지는, 아뜸한이라면 생겨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야 돼. 불생불멸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걸 잘 못 보니까 삼매를 성취하고 법의 내적인 심해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해서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사실의 영역에서 법의 윗바사나로 보는 거죠. 보통은 잘 못 보니까 이런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법의 윗바사나로 눈뜨고 빛을 비춰가면서 보니까 생겨나고 무너지는 거네. 생겨나고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직접 알려지는 것은 아뜸한이라고 할 수 없잖아. 라고 무아를 확인하는, 요게 이제 66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죠. 바로 요 자리에 함께 하죠. 자, 요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원래는 제가 오늘 후렴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참 이렇게 좀 제약받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한 이야기를 하려 하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요렇게 오늘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요 개념에 대해서 무아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라는 측면 동원하고, 사념처 수행의 법념처라는 부분 동원하고, 그리고 66경에서 말하는
아뜸아니라면은 불생불멸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이것이 보여지면 법의 윗바사나로 보여지니까 그러므로 아뜸한 아니네 라고 하는 법의 윗바사나가 무상을 본다라는 자체가 이렇게 무아를 보는 것까지 하나의 몸통이 되는, 그래서 여실직연하는, 여실직연하면 탐진치에 없는 순수한 암만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사띠가 완성되는, 완전히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밀착된 요런 완성된 사띠가 완성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 밀착된 사띠, 빠띠사띠가 이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토대가 돼서 사띠토대라는 말이 나온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내일 또 내일은 그런 후렴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